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IBK 기업은행 상반기 채용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됐죠. 4월 26일 2시까지니까요. 다들 작성을 하실 텐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당황스러운 부분은 자소서 항목이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죠. 이 부분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상반기에는 거의 7,000명 가까이 뽑았던 지난 하반기와 인원상으로는 유사하니까요. 최대한 서류 통과하는데 일단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기까지 가게 되면 더 치열한 경쟁이 있겠지만요. 일단은 서류를 통과하시는 것이 이 7,000등 안에는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볼 거고요. 이번에 기업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을 뽑습니다. 지역 할당으로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제 포함해서요. 그리고 일반 23명, 그리고 디지털 금융 전문 글로벌 등등 해서 보훈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총 인원을 지금 100명 정도를 뽑는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과거에 기업은행이 서류가 적부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하던 때는 요 2018년 하반기 기준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서류 시험 합격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 얘기는 불합격한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만 명 정도까지도 보았던 이 IBK가 지난 하반기에는 인원이 한 10,000명도 안 됐었는데 아마 상반기는 다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10,000명대는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최종 경쟁률은 엄청 높겠죠. 그래서 이 서류 전형 보시면 알겠지만 불합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하반기 기준이랑 지금 전체 서류 합격 인원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가량은 서류를 내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기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기와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최초의 서류 단계부터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탈락하는지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매해 이 통계를 정리해 가고 있는 부분을 공유를 드리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소서 항목입니다. 당연히 이 직무 관련 기술서는 쓰셔야 하는 내용이고 2400바이트 기준으로 쭉 쓰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교육이나 경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IBK 뚫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다. 가능하면 금융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서 최대한 쌓으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금융권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고 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자소서 항목들이 결국에는 뻔합니다. 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내 개인적인 역량이 어떤 부분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기업은행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듯 전달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요. 첫 번째 항목이에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동기를 뭐라고 하셔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기업은행을 조금 더 다른 은행에 비해서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포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연봉이 높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들어가서 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사 후에 계획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 1번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 물론 기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 입장에서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셔서 전문성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보완해야 될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금융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기업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상품들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재상 다 아시죠? 전문인 중에는 글로벌 책임, 그리고 창조 도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해당하는 인재이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경험, 경력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보유한 역량을 기준으로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에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나눠서 꼭 이루고자 싶은 이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다. 다만 이 입행 후에 내가 맡고자 하는 부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더 편의를 증진시키겠다 이런 정도로는 절대 합격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강조를 고객을 놓고 생각을 해볼 텐데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좀 넓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업은행이라는 곳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입행 후에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신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직무 수행계 보시면 이 고객 창출, 고객 상담, 그리고 제안 협상, 고객 관리, 거래 약정 심사, 금융 소비자 보호, 데이터 활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셔서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를 강조를 해주시면서 기업은행이 가야 될 그 부분을 정확히 나는 알고 있고 여기에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방향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고객 만족도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세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고 하면 여기도 있죠. 이렇게.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입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기업은행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훨씬 더 신뢰도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그럴싸한 자소서가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면접에서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3번 있습니다. 3번은 역시나 차별화되는 역량이에요. 지식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태도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 니즈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알아서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하시면 고객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방법과 방식이 다 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갖춰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 풍부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점을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 비대면화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신입 행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객 응대를 더 열심히 잘하라고 채용을 한다? 절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모든 은행들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업은행에 방문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점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나의 개인적인 역량을 기업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력이 무엇이는지 이 부분도 직무기술서상에 보시면 지식과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지식은 이만큼이 있는데 다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 금융과 관련된 법률을 많이 알고 있다. 행정 절차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책으로 배운 것도 지식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도 지식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내용 이외에도 기업은행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꼭 별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술력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니즈 파악에 대한 거는 여기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협상하고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은행권 상당수는 영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업 능력을 내가 강화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지 이것이 영업력 기준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이 협상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협업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 그리고 협동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미 여기 다 있습니다. 대부분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같이 힘들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쓰실 텐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타적인 성향이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입행한 후에 이 직원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만들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꼭 여기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될 것은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반드시 떠올려 주시고요. 다른 사람과 성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또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조직 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발휘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나의 모습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4번 역시나 나의 적합도 부분입니다. 조직에 얼마나 어울리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나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데 나를 제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도 지금부터 부랴부랴 많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 나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처해 있는 그런 은행권들이 처해 있는 부분이 현재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나의 열정과 어떤 혁신, 나 스스로를 한번 뛰어넘었던 이런 도전,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셔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기 속에서 강한 나의 모습을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행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항목 안에서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낼 수 있는지 이거는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계속 첨삭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변별력이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술 항목 하나가 남았는데 잠깐 보면 2020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주로 물었습니다. 조직 적합도의 가치관, 그리고 협업 성과 및 대인관계, 그리고 차별화 보유 역량 비슷하고요. 입사 후 계획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걸 같이 합치고 분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만 해도 사실 본인이 성장 과정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 동기, 타당성, 공동체 정신 어떻게 보면 좀 쉬웠죠. 근데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기업은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꼭 힘내시고 마지막 요 논술 항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 그리고 은행권 별도의 이 어려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협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한 금융 지식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가이드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다 각각 다르죠. 근데 금융 일반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둡니다. 소비자, 비대면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리고 네이버들도 이제 다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중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체크를 하셔서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안할 수가 있는지를 강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중은행에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이 무엇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이 이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대표이사인 방영호 대표이사님이 이 금융공기업 그리고 은행권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적어 주셨으니까요. 제가 이거는 글로 읽기보다는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신 다음에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시입니다. 논술 항목 다 완성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랑 금융 전문
그리고 글로벌 각각 다 힘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역시나 하반기 기준에는 여러 가지 논술 항목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냥 단순히 적을 수가 없는 항목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은행권 노트라고 해서 자소서의 논술로 그리고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그동안에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영호 대표 이사님이 쭉 정리를 해주신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공동구매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신청해 주세요.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시중은행 전망이라고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등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의 전망까지도 다 싹 다 담아낸 자료니까요. 그 가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요 필요하신 분들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이번 기업은행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 취준생이 알아야 되는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이 쭉 정리된 고퀄리티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발송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 NCS 스터디 그리고 인강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곧 해드릴 예정이니까 곧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서류 합격하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